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카라큘라, 구제혁, 정국진 이 세 사람 유튜브 수익 정지가 됐습니다. 구제혁과 정국진은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카라큘라는 아직입니다. 아직인데 왜 카라큘라까지 유튜브 수익이 정지가 됐느냐. 유튜브 측은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요 카라큘라 유튜브 수입이 정지된 거 편의상 이 두 사람의 유튜브 홈페이지를 보여드리자면 왼쪽이 카라큘라고요, 오른쪽이 감스트입니다. 편의상 보여드리는데 이 감스트는요 여기 보면 땡스라고 있죠. 돈을 보낼 수 있는 이게 있는데 카라큘라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카라큘라가 유튜브 수익이 정지가 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또 행간에는 이 카라큘라가 유튜브 수익 정지가 3개월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영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수익이 정지가 된 상태라고 그렇게 알려졌고요. 구제혁과 정국진은 명백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구제혁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중 스파이였다. 어떠한 좋지 않은 폭로를 누군가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알려주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이중첩자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이러한 행동했던 것들은 다 의뢰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찌양 측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혁을 고소를 했죠. 똑같이 정국진도 고소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는 구제혁은요 5,500만 원 받아서 이게 또 500만 원이 부가세입니다. 원래는 5천만 원인데 구제혁이 500만 원 더 달라, 부가세도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5,500을 받고요. 그 중에 300을 정국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카라큘라는 아직까지는 이 돈을 받은 혐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요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에 공갈 사건에 가담한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밝혀지게 된다면 저희가 추가 고소할 수 있다.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은 아닌 겁니다. 카라큘라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검찰도 이 구제혁의 폰을 들여다보고 과연 추가적으로 가담한 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인 거지 확실하게 혐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한숨 돌렸던 카라큘라,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수천만 원을 받았다 공갈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카라큘라, 구제혁을 고발을 했는데 고발인 A씨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카라큘라와 구제혁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카라큘라는 130만 명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는 직급을 내세워서 무형의 압박을 취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카라큘라는 구제혁과 통화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작년 6월 땡땡땡 상장 관련해서 언론 활동비와 유튜브 후원하고 하면서 자기 여론 좀 조성해달라고 해서 그때 2천만 원인가 2,500만 원인가 받아서 난 다 썼다 이렇게 얘기했죠. 2,500만 원 받은 혐의가 드러났고, 또 구제혁은요 같은 녹취에서 나는 1,650만 원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이런 돈을 뜯어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한 상태고요. 자, 카라큘라는요 처참합니다. 지금 유튜브 들어갔더니 구독자가 129만부터 저는 봤거든요. 지금 19만 명이 빠졌습니다. 110만 명인데 구독자가 매일매일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가는 100만은 깨질 것 같습니다. 100만 언더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카라큘라는요 유튜브 수익이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니 카라큘라는 찌양 측에서 고소를 안 했는데 뭔가 큰 잘못을 하긴 했구나 라는 생각들 다들 하실 겁니다. 카라큘라의 거짓말 시리즈가 이 유튜브 안에 스스로 빼곡하게 담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사건 터지자마자 다음날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습니다. 초저녁부터 몸살 감기가 있어서 약 먹고 깊게 푹 자고 일어나니까 부대중 전화가 40통에 왔고 유튜브 채널은 온통 악플 천지에 언론 기사까지 마치 내가 무슨 사적 제재로 뒷돈 받아서 천하에 나쁜 사람이 되어 있다. 이게 꿈인지 행신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폭로한 김세희 감당 가능하냐라고 얘기했고 구제혁에게도 감당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폭로할 때 잠을 자고 있었어. 까마득하게 몰랐어.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이 문장을 왜 썼을까요, 여러분? 왜 썼을까요? 왜냐?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카라큘라는요, 쓰지도 않아도 되는 이 거짓말을 몸살 감기가 있어서 깊게 자고 푹 일어났다. 왜? 카라큘라는요, 이날 잔 게 아니라 구제혁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입을 맞추고요. 가짜 녹취록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나돌고 있는 가짜 녹취록에 대한 논의, 어쩌면 이날 또 녹취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든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은 상대가 오픈을 해버렸어요. 이날 카라큘라가 나한테 가세현 방송 보고 전화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쓰지도 않아도 될 문장을 여기다 쓰면서,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거짓말을 했다. 어떤 알리바이? 나는 구제혁과 상의한 적도 없고 녹취록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제혁에게 300만 원을 받은 정국진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가세연에서 첫 번째 폭로 영상을 올렸던 그날 저녁 때 제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카라큘라님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가세연 채널에 그런 방송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국진은요, 구제혁과 카라큘라하고 어떤 일절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정국진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카라큘라한테 전화가 와서 야, 지금 난리 났어. 가세연에서 지금 우리 방송하고 있어. 야, 이거 어쩌면 좋냐? 라는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카라큘라의 쓸데없는 거짓말, 더더군다나 두 아들까지 걸고 있는 이 거짓말, 많은 분들께서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정황이 뭐냐면 구제혁이요, 애가 탔습니다. 자신의 녹취록 파일을 가세연에서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폰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세연의 반박에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폰을 갖고 있는 이 아카라카초에게 폰을 달라, 만나자라고 하는데 바로 그 장소가 아크로비스타에서 봐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크로비타가 어딥니까? 구제혁 씨가 35억에 구매한 강남의 초호화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구제혁 씨가 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합리적 의심을 하자면 가세연의 영상을 보고 카라큘라가 정국진에게 전화를 했고 비상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대장인 구제혁이 처음에 자신의 폰을 넘긴 그 아크라카초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 폰을 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라큘라 집 근처에 구제혁을 봤다라는 이 사진까지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라큘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둘이 낸 결정이 뭡니까?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확정은 아니지만 왼쪽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정상적인 음성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혁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뜯어낸다거나 아니면 카라큘라와 그거 관련해서 모의를 하는 그런 녹취록이 담겨 있는데 그 녹취 파일을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왔고 카라큘라가 억울하다면서 구제혁과 연기를 합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말을 편집해서 40초가량을 끼워 넣어요. 바로 그 파일인데 이렇게 블랙아웃 현상, 일명 끊김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짜집기해서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이 딱딱딱 로봇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호흡도 들어가고 그리고 말할 때 주변에 이런 소음도 들어가는데 이 카라큘라가 밝힌 이 녹취록에는 이런 현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자기적이고 꾸민 듯한 그런 음성, 즉 카라큘라가 구제혁과 목소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연기를 하고 짜집기를 했다라고 거의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도 카라큘라가 음성을 조작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라큘라는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를 공격하면서 너만 파일 갖고 있냐?
나도 구제혁과 김세희가 나눈 파일 가지고 있어. 많이 가지고 있다. 기다려라 김세희. 이런 입장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카라큘라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 메시지에 대한 반박은 전혀 없다라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또 이 카라큘라가 자충수를 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커뮤니티에 이런 글도 올립니다. 카라큘라가 3일 전에 쓴 거예요. 구제혁과 김세희의 통화 녹취록을 전부 입수했습니다. 그동안 구제혁과 김세희가 공모해서 여러 유명인들 상대로 약점을 잡아서 돈벌이를 위해서 꾸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모두 폭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서 증거가 뭐냐면요. 이 김세희 씨가 구제혁과 통화한 이 파일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 뭡니까? 비밀 대화입니다. 카카오톡과는 다른 거예요. 카카오톡과는 이 텔레그램 통해서 받은 파일을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파일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구제혁이 카라큘라에게 줬다라는 의심밖에 들지 않습니다. 카라큘라와 구제혁은 이렇게 서로가 굉장히 내통하고 있다, 공모를 하고 있다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라큘라는 구제혁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혁과 김세희를 감당하겠느냐라고 거짓말을 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카라큘라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허술합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거짓말, 녹취록까지 조작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카라큘라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동안 카라큘라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다 거짓 아니냐. 내가 알던 카라큘라가 아니다. 너무 실망스럽다. 라는 분들의 구독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요. 아마 100만 이하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망해서 외면하고 있고 앞으로 이 카라큘라가 어떻게 이 채널을 운영할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카라큘라를 들여다보고 있고 이미 지금 많은 대중들은 구제혁보다도 카라큘라에게 더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라큘라는 계속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도 올리고 있고 김세희 대표를 공격하고 있고 억울하다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수렁에 본인을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중 스파이였고 그거는 내가 그런 행동을 했던 건 소속사의 부탁 때문이었다라고 하지만 무슨 말 우리는 협박을 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계약서를 쓰게 된 거야. 그래서 돈을 5,500만 원 여러 가지 용역을 부탁하면서 그 계약서를 쓴 거야. 그랬기 때문에 너 고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지금 이런저런 폭로가 나오고 있고 바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는 구제혁은 100% 구속되고 카라큘라는 긴급 체포될 것이다. 이번 주 안에. 그리고 카라큘라가 요트를 가지고 있다. 제트스키도 갖고 있다. 그리고 요트에서 호화 파티를 자주 했다. 파티 도중에 무언가를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은 김세희 대표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는데 아주 고급 정보가 입수된 것 같다. 이 얘기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며칠 사이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특히 카라큘라 그리고 구제혁 지금 유튜브에서 정말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들은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 이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고 방송을 만드는 이들은 정말로 이 바닥에서 이 유튜브 생태계에서는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